그래서 저는 여드름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흉터 레이저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나는 굳이 이 여드름 자국이 너무 보기 싫어서 빨리 자국 치료를 진행을 하고 싶다. 발생한 경우에는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노난경의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흉터 치료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 팀이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셨나요? 흉살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새살이긴 하지만 상처 받기 전의 살과는 조직학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표피, 진피층이 있는데요. 진피층에는 또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이제 콜라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세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흉살 조직 자체가 콜라겐의 밀도는 더 치밀해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섬유아세포의 밀도는 조금 더 적어지는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흉살 자체는 좀 단단하고 유연성이 좀 없는 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피 부분, 겉에서 보는 질감 자체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조직학적으로 표피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아래쪽에 이제 진피와의 경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무뎌지게 되고 표피 자체가 얇아지고 위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살은 나중에 생긴 흉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생긴 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흉터는 함몰형, 융기형, 내살과 평평하게 되어 있는 형으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함몰형 흉터의 경우에는 이제 융기형보다는 조금 더 치료가 힘든 편이고요. 함몰된 부분을 올려줄 수 있는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함몰형 같은 경우에도 박스 형태로 함몰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아이스픽 스카라 그래서 송곳을 이렇게 찌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롤링 스카라 그래서 좀 더 둥글게 파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 이 세 가지 타입 중에서는 롤링 스카가 그나마 치료가 쉬운 편이고요. 박스 타입이나 아이스픽 스카는 치료가 조금 더 힘든 편이고 추가적인 시술을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다쳤을 때 진피 상층, 이 바깥쪽 면이 좀 상처를 입었을 때는 수분 밴드라 그러죠. 듀오덤이나 뭐 이런 이지덤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밴드인데 이것들을 이제 붙여주시면 상처가 수분하게 되면서 조금 더 빨리 상처 회복이 될 수 있어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가 생기면 또 흉터가 좀 더 잘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분 밴드를 바로 붙이셔서 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감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처가 좀 넓은 경우에는 항생제 같은 것들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완전히 베었을 때, 특히나 이 아래쪽 피하 지방층이 보일 정도로 베었을 때는 상처를 반드시 꼬매주셔야 하는데요. 잘 보이는 얼굴 같은 부분에는 성형외과를 내원해서 봉합하실 것을 더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조금 파여 있는 것 같으면 피부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상처를 좀 모아주는 스테리스트립이라고 하는 그런 테이프를 붙여서 복구를 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 진피 하부 쪽에 이하 쪽으로 더 깊게 발생한 경우에는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감염이나 이런 것들 예방을 잘 하시고 스빈밴드로 좀 빠르게 표피를 좀 형성을 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흉터는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흉터도 최근에는 주베룩이라고 해서 진피를 재생시켜주는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를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최소한 흉터 리모델링 기간을 좀 고려를 해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고요. 2년까지도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 조직에 가깝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꾸준하게 이제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면밀하게 원장님과 상의한 후에 치료를 진행해 나가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랙셔널 레이저들은 흉터 자체의 질감을 좀 개선시켜 주는데 역할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흉터가 색깔들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V빔이라든지 V레이저, 레이저 토닝 같은 색소를 빼주는 레이저들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V빔이나 V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붉어진 흉터들을 조금 더 빨리 내 피부색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레이저 토닝은 그런 붉어진 흉터가 이제 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토닝을 진행하게 돼서 검은 색소를 또 빼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함몰은 흉터의 경우에는 서브시전이라 그래서 그 흉터 아래쪽, 이 아래쪽 조직을 좀 뜯어주는 시술이 필요하고, 그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주베룩이라든지 진피 재생물질을 주입을 해서 그 베이스를 좀 올려주면 조금 더 흉터를 완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로는 주사 시술을 하거나 서브시전이라 그래서 아래쪽 조직을 뜯어줄 때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마취크림을 30분 정도 이상 바르고 시행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프다 보니까 신경마취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프락셀 레이저들은 딱지가 일주일 이상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각질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프락셀 레이저와는 달리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통증도 훨씬 더 경감이 되셨고, 그리고 각질이 막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딱지 같은 경우에는 1, 2주 정도 이내에 거의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는 요즘 피코프락셀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에는 저희가 이제 열감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크라이오 같은 쿨링 시켜주는 시술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뒤에는 딱지가 어느 정도 걷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피부과 시술 어떤 것도 하셔도 됩니다. 화장품을 바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시술 직후부터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한두 시간 뒤부터는 일상생활에 뭐 바르거나 이런 건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술 같은 경우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일상생활 지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드름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흉터 레이저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나는 굳이 이 여드름 자국이 너무 보기 싫어서 빨리 자국 치료를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전 여드름 레이저 치료와 병행해서 시술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빨리 치료를 하기를 원하셔서 자국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의 100이면 90 정도는 레이저 치료가 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중단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드름 레이저 치료를 함께 혹은 그 전에 시행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제왕 절개 후에 켈로이드가 넓게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켈로이드 주사를 좀 놔줘서 병변을 좀 평평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색깔을 좀 빼기 위해서 V빔이나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질감이나 색깔도 좀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흉터 종류에 따라서 흉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레이저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원장님한테 가서 치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일반적으로 판가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후 사진을 보시고 여기는 흉터를 조금 봤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흉터에 대한 궁금증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눈안경의 피부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